안녕하세요. 사실과 의견입니다. 12월 4일 일요일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경제 주체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부, 기업, 개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경기 침체는 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제 채널 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침체는 일단 오는 건 확정인 거고, 얼마나 깊게, 얼마나 길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가계가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계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가계가 자산을 불리는데 소득이 되는 이 고용 부분에서 발생되는 가계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계가 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그 소비에 타격을 주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산업군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가계 입장을 두고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우선 가계의 자산 중에서 요 파란색 라인은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월급 한 달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았을 때 뭐 보험이나 연금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개인이 오롯이 쓸 수 있는 뭐 밥을 사 먹든 뭐 저축을 하든 어디 투자를 하든 개인이 오롯이 쓸 수 있는 그 통짜 금액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중간중간에 튀어 오른 부분들은 그 이 미국 중앙정부에서 이게 1,400달러, 600달러, 1,200달러 이렇게 세 번 크게 그냥 개인한테 우리나라도 그 지원금 받았었죠. 뭐 30몇만 원씩. 그것처럼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개인한테 그렇게 그냥 수표로 그냥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튀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 튀어 오른 거를 노이즈 제거하고 보더라도 쭉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일단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인플레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여력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 자체가 줄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점선으로 된 라인은 저축률이에요. 가처분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돈 중에서 얼마나 저금을 했는지에 대한 그 비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개인 저축이 25년으로 제가 이 차트를 끊어온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점 몇 퍼센트예요. 3%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25년 중에서도 지금 거의 최악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저축률이라는 게 그래도 양수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세이빙이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 여전히 양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음수로 간 적이 있나 이거 뭐. 당연히 뭐 남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이 모았던 돈을 쌀 살 돈이 없어서 요번 달에 벌은 돈으로 다 소비를 하고 나서 쌀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필수로 소비해야 되는 돈조차도 없어서 기존에 저축했던 금액을 허물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세이빙이 되는데 문제는 어 뭐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던가 이 비정규직처럼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자체가 고정적이거나 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진짜로 저축했던 부분들을 허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인 저축을 이렇게 양수니까 무조건 세이빙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소득 분위로 나눴을 때 이 중하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소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그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왜 자꾸 제가 소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할 정도가 돼요. 70%가 그러니까 소비로 완전히 GDP가 쌓아 올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수출을 통해서 대부분 이 GDP가 발생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의해서 이 GDP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소매 판매가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GDP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지원금 때문에 초과 저축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처분 소득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 상황,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개인들이 소비함에 있어서 조금 실질적인 구매력 자체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시면 가처분 소득은 상승하고 있는데 저축률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양수라고 마냥 세이빙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소득 분위에 따라서 다른데 뭐 중상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초과 저축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허물 일은 없죠. 사실 우리가 매달 매달 소비하는 것보다는 모으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위권의 이런 소득 분위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축을 허물면서 쓰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야 막 저축에 대해서 되게 저축을 하는 게 뭔가 옳은 행동인 것 같고 약간 저축을 장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냥 있으면 씁니다. 미국은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뭐 돈, 이 뭐 월급 300 받으면 100만 원은 저축해야지 막 이런 이걸 되게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은 돈 그냥 대부분 쓰는 게 그들의 소비 패턴이에요. 소비 문화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보시면 여기 20년 1월부터 이거 분기당 잘려져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이 봉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용카드 부채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뭐 리볼빙이라고 해서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보시면 부채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축률은 저축률대로 계속해서 줄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줄고 있는데 신용카드로 나오고 있는 부채 잔액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가계 자산 소비 패턴을 보면은 절대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가계가 들고 있는 자산 중에 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이 주택 가격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중에 케이스 실러가 가장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부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개인 연금이라던가 뭐 퇴직연금 이런 게 다 대부분 주식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당연한 문화예요, 그들의.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저축이라던가 채권 연동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 주식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ETF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개인이 직접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근데 미국은 진짜 대부분이 뭐 퇴직금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런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년이랑 21년도에 왔던 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장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이 다 같이 돈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뭐 착시효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거품으로 인해서 많았던 부분이 이제 역방향으로 많이 내려왔죠. 주식이 이 미국 개인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게 많은 자산 이 비중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대부분이죠. 개인 자산의 비중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하면 미국은 특히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은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서로가 돈이 많은 것처럼 돈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 조금 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나스닥 16,000 찍고 쭉 내려와서 지금 11,000까지 내려왔죠. 이제 12,000까지 다시 반등을 했죠. 뭐 거의 3, 40% 가까이 빠졌는데 이제는 역부의 효과가 발생될 차례예요. 우리도 그 뭐 재작년만 해도 송년회 하거나 했을 때 막 이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좀 그런 과잉 소비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내가 집 4억에 샀는데 뭐 8억 됐다 이래가지고 돈이 많아진 것처럼 보인 착시 효과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과 수요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게 부러진 것 때문에 발생되는 역부의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특히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태고 당분간 상승 방향을 보기에는
예, 그 뭐 30년 모기지 금리라던가 20년 모기지 금리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의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하락 부분에다가 조금 확률을 높게 쳐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가 들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 부동산, 뭐 주식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먼저 내려왔고 후행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둘 다 반영되고 있는 요 시점에는 아무래도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얕게 지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로 많이 사용되는 요 초과 저축 부분. 요게 이제 웰스파고에서 발행됐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초과 저축분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2조 달러 가까이 육박했던 초과 자산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과 저축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2조 달러. 2조 달러면 얼마야? 3,40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정도니까 거의 대한민국 4년 예산 정도가 개인 초과 저축분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 막 경기 침체 와가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소득도 줄고 뭐 실업 때문에 이 노동으로 발생되는 인컴 자체도 많이 줄 거고 그치만 우리가 초과 저축을 해둔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갉아먹으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금융단에서도 금리 인하하면서 이 긴축을 완화 기조로 돌릴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정점 찍고 나서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1년 정도. 1조 달러 내려오는데 1년. 그럼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어요. 이 뭐 되게 나이브하게 본 건데, 그래, 진짜 여유롭게 봐서 1년 정도 버틴다고 칩시다. 근데 1년 정도 버티는 거에 대한 것도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실업률이 지금 없죠,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이 초과 저축분이 빠지는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겠느냐? 지금 보면 굉장히 선형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로 이미 돌아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갉아먹고 있는데 실업률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진짜로 이 초과 저축분이 내년에 그 어려운 이 경제 긴축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민간 저축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되게 갉아먹고 있어요. 아니, 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축률은 빠지고 신용카드 리볼빙 되는 건 올라가고 있고 예,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 개인들의 이 가계 자산을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제가 이 고용단에 대해서도 한번 똑바로 리뷰를 할 건데 고용단에서 여전히 졸트 구인수를 보면은 1,000만 이상으로 되게 좋아요. 물론 이 논팜 이번에 나온 이 비농업 고용수 보더라도 20만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하긴 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 건 맞아요. 추세상 줄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그래서 뭐라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고, 저는 일단 이 실업률 자체는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고용보고서 나온 거에 미국 고용노동청 들어가가지고 그 보고서 다 하나하나 훑어봤는데, 제가 저번 그 고용보고서 이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히스패닉계에서 굉장히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문제예요. 뭐 히스패닉 계열이라던가 뭐 아시아는 그런 것 같지 않고 히스패닉 계열이 가장 이 뭐라 해야 되지? 파트타임이라던가 비정규직 비율이 되게 높은 인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 이 고용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있는 부분.
그냥 애초에 일거리를 막 찾다가 아 이제 그냥 안 할래 하고서 그냥 가는 부분들. 거기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쌓아놓은 돈이 많고 어차피 이 뭐야 실업수당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진짜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그냥 에이, 그냥 고용 포기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고용 보고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히스패닉계 경제활동 참여율이 평년 대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그 리뷰를 9월 달에 했었나 그랬는데 9월 달인가에는 진짜 급격하게 빠졌고 그게 회복이 되고 있질 않아요. 이제 코로나 뭐 거의 다 끝났고 리오프닝 뭐 거의 그냥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고용이 뭔가 줄거나 할 때는 이 외곽에서부터 가장 취약계층부터 줄기 때문에 예, 그쪽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떨구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에 발생될 실업률이 올라감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초과저축분이 버티기에는 조금 예, 이 빠지는 속도가 더 급격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3.7%면은 진짜 그냥 완전 고용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태. 그 졸트 구인수만 보더라도 이미 뭐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 초과 저축분을 갉아먹는 부분은 단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막 이 뉴욕에 계신 분들 유튜버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둘이서 순두부찌개 먹는데 6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백반집 가가지고 밥 먹는데.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인플레가 높아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베이글이랑 뭐 커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브런치 먹는데 브런치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좀 애초에 비싸니까. 그냥 베이글 하나랑 커피 하나 사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17,000원인가 내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걸 갉아먹는 부분은 지금은 인플레 때문인데 나중에 가서 실업이 발생되면서 이걸 또다시 갉아먹는 추가 분이 나올 수 있다. 그거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비 심리 지수. 요 파란색 차트는 이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의 절대량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요 빨간색 차트는 이 센티먼트, 이 소비 심리 지수. 미시간대에서 조사하는 소비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걸 조사하는 거냐면, 너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뭐 자동차 바꿀 생각 있니? 뭐 휴대폰 바꿀 생각 있니? 뭐 그런 식으로 향후 이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한 예, 그런 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소비 계획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이 수치가 높게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 이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 Y축 참고하시면 되는데, 평년에는 90 이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지금은 50부근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나마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파란색 차트는 왼쪽 Y축 참고하시면 되는데 파란색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소매 판매 기준이기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의 이 소비 심리랑 소매 판매는 동행 지수예요. 아무래도 소비 심리 자체가 내가 향후에 이렇게 소비를 할 거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소비가 실행되면서 소매 판매가 높게 책정이 될 텐데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소매 판매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내가 소비를 하고 싶지 않지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필수 소비재 부분에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착시가 왜곡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소비가 견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소매 판매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분을 이 삼각시켰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선 거는 이미 한 석 달 정도 전부터 하락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양으로 봤을 때 가격은 올라갔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는 게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평년의 90 이상의 소비 심리 지수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지속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70만 넘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텐데 여전히 이게 뭐 한 60대 정도 나와 60이 안 될 거예요. 68인가 그래 5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낮은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소비 심리 지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개가 미시간대 소비 심리, 그다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심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제 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긁어온 거예요. 이게 보고서가 계속 매달 나옵니다. 요거 요 이 주석을 안 달았네. 예, 요 그냥 컨퍼런스 보드라고 치시면 그 공식 홈페이지 나오고 거기 들어가면 이 보고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긁어온 차트인데 이 06년부터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요 잘라서 보시면은 21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 최근에 102인가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100 아래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예상보다 이 인덱스 2 정도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게. 그래서 좀 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11월 현재 사업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긍정적이다가 17.7%에서 18.2%로 0.5%포인트 일부 상향이 됐고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24.0%에서 26.7%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것도 올라가고 부정적인 부분도 올라가긴 했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약간은 비관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긍정적이다.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이 44.8%에서 45.8%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13.0%로 그냥 동률인 상황이어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보드가 진짜 그 실업과 이 고용단에서 발생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코릴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행 지표로 보기에 좋은 인덱스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컨퍼런스 보드 이 설명 드릴 때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래서 실업률 보면은 3.7%로 이 전달이랑 똑같았죠. 그 금요일에 발표됐네요. 저번 주 금요일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사업은 약간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훨씬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대. 요 앞에 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 6개월 뒤에는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소폭 늘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소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부정적인 게 많이 좀 줄은 상태예요. 부정적인 기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향후 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어떨 것 같아라고 물었을 때 어, 이거 이 긍정적인 부분은 줄었어요. 19.5%에서 18.6%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말한 현재 고용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6개월 뒤에는 고용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비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소득은 소득 부분도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19.6%에서 17.2%로 엄청 많이 빠졌어요.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올라갔고. 그래서 소득 전망, 향후 6개월 뒤에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업 자체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고용은 지금은 좋지만 향후 6개월 뒤에는 안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요 네 개 부분에 대해서 이틀에 하나 정도씩은 올려서 8일 정도 보고 요 네 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뜯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bad is good이 아니에요. 보면은 요즘은 진짜 딱 그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채 시장은 진작부터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지금 3.5%인가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TLT는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 수익권으로 다 들어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국채 투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거 추가적으로 사도 되나요?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추천드리기는 좀 그래요. 먹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살 건데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 추천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안전마진이 확실히 확보가 되었을 때는 제가 자신 있게 뭔가 추천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을 부분이 해봐야 1%포인트면은 금리가 듀레이션까지 고려하면 한 7, 8% 정도 먹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도 뭐 오고 실업률 올라가고 하면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먹을 것 같은데 예, 누군가한테 추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올해 1년 정도는 그냥 내 자산을 지키는 정도에서 머무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국에는 아마 이 네 개를 끝나고 났을 때는 예,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지금 미리부터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이거 다 찾아서 주말엔 저는 이거 진짜 수천 개는 찾아보는 것 같아요. 지표들만. 그걸 제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드리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다 확인을 아무리 해봐도 조금은 좀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현금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채권 놓쳤으면은 그냥 뭐 예금 드세요. 예금. 예금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왜 5%, 연 5% 주는 예금을 안 들고 좀 이렇게 예금 드세요. 예금. 채권 놓쳤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내려와 주면은 뭐 사면 되겠지만 그냥 예금 드세요. 예금. 5% 6% 많잖아요. 근데 짧게 예금 들더라도 6개월짜리로 돌리면서도 들으세요. 6개월. 6개월이나 3개월짜리로 이렇게 순환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뭔가 투자에 대한 건 제가 좀 조언을 드리긴 좀 그렇고 이런 뭔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은 바로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